지금 되게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자, 아내가 112에 남편이 크게 다쳤습니다. 뭐 이런 신고를 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3시쯤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50대 아내가 경찰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크게 다쳤다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50대 남편은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여서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2시쯤에 숨졌습니다.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경찰은 아내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자, 당시 저 집안에는 사파처럼 두 사람만 있었다는데 자, 남편을 숨지게 만든 사람 아내였습니다. 대체 그날 새벽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담금주 담긴 병으로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내가 이 담금주를 담근, 그러니까 양주병인데 빈 병에 담금주를 담근 거고 그 병 크기가 1.7리터짜리 꽤 크죠. 그 병으로 3번 정도 내리쳤다라는 건데, 일단 구두 소견에, 국과수에서 구두 소견에 따르면 후두부 쪽을 내려서 두 개골 골절했다는 사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내의 주장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고, 그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전에 남편하고 뭐 폭력을 남편에게 행동한 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국과수 구두 소견 전해주셨는데 담금주가 들어있는 양주병으로 남편의 후두부, 그러니까 머리 뒷부분을 3차례나 가격했다는 거 보면,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정황상 남편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뒤돌아 있을 때 그렇죠. 공격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남녀 부분이면 사실은 방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떤 좀 부검하면 또 더 나오겠지만요. 일단은 상황상 봤을 때는 뒤에서 공격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이 법률혼입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첫 번째 초혼이고 그 아내는 이제 재혼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는 없다고 하는데 아내는 전 남편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혼 문제인지 가정 불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뭐 가정 불화 때문에 싸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특히 뭐 경찰에 신고됐던 상황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사망한 남편은 초혼이었고 아내는 재혼이었다. 자,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정말 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저 피해자인 남편 때문입니다. 학원 강사, 그것도 유명한 일타 강사, 지금 그 생전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정말 유명한 그분들 사이에선 유명한 강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는 스타 강사면서 또 일타 강사였습니다. 이 피해자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의를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강의를 잘하니까 그거를 28년 동안 하게 됐어요. 이 강사가 속해 있던 수험교육 기업 측에서는 늘 열정을 다해서 강의하시던 뜨거운 그 모습 기억합니다 라면서 부고를 냈어요. 근데 부고가 전해진 후에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정말 많은 제자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웃어주시던 그 모습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글부터 정말 시험 전날 건네주신 따뜻한 위로 너무 감사했고, 밥벌이를 하게 해주신 분인데 너무 보고 싶다는 분도 있었고요. 덕분에 시험을 통과했는데 뉴스를 보고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다, 오열을 했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도 고인에게 지금 수업을 좀 들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추모글을 지금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가 됐든 전해드린 것처럼 이 고인은 아내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건데,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경찰은 아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17일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고요. 경찰은 구속이 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최종 부검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아서 확인 후 여러 가지 보강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유족
가족에게도 연락을 취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울한 건 많지만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건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뭐 박 변호사님, 예. 지금 뭐가 됐든 뭐 이 양주병으로 내리쳐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인데 불구속이다. 이게 조금 의아합니다.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사망 사건이고 뭐 둘 중에 하나죠. 상해치사 내지 살인죄에 가까운 상황인데 일단은 부검 결과가 좀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서 순식간에 가격에서 사망했으면 살인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머리라는 게 부위가 중요하거든요. 예. 다른 데 때린 게 아니고 다른 데 때리려고 했는데 뭐 넘어지면서 사망하게 됐다. 그러면 상해치사의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는 뭔가 살인보다는 상해치사 쪽으로 좀 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부검 결과가 좀 나와 보면 다시 영장을 좀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만약에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이게 성별이 바뀌었어도 저렇게 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먼저로 이제 지금 둔기로 사용된 무기 자체가 1.7리터 정도 되는 양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거를 휘두르는 것 자체도 좀 버거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박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부검을 해본 결과 그게 정말 그 가해진 외력의 정도가 진짜 사람이 사망할 정도를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으로 그리고 정말 글자 그대로 뭐 그 무거운 병인데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공격을 했다거나 이런 그게 부분들. 빈병이 아니고 또 안에 담금주가 있었으니까 무게가 더 예, 그런 정도 사실 저도 한 손으로 들기가 어려울 정도 아마 뭐 아실 거예요. 경험적으로 술 큰 병을 들어보신 분들은. 그리고 거기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동기가 좀 중요해질 겁니다. 우발적인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어떤 동기였길래 이렇게까지 사람을 공격했는지 이런 것까지 아마 보강 수사를 통해서 경찰에서도 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